코로나 네. 영향이 좀 있었다고요? 네, 코로나도 있었고 그때 약간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수술을 하면서 저는 1인 가구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를 약간 하나뿐인 가족, 자식처럼 키웠는데 걔도 갑자기 무지개다리 건너고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접촉을 처음에 어떻게 방문을 하셔갖고 접촉을 하신 게 그러면? 작년에도 받으셨는데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문을 보내드리면 회신 오는율이 10%도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전화를 드리고 또 기한 내에 그 조사를 다 마쳐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직접 가정 방문을 하거든요. 근데 뭐 낮에는 거의 요즘에는 다 일터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시고 많이 어려우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바로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 긴급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두 번에 나눠서 그런 지원이 이루어진 그렇죠. 거는? 그러니까 요번에 받으셨으면 그 차년도에 못 받고 그 다음 연도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긴급 지원을 받으셨는데 요번에는 그 똑같은 사유로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서울형으로 돌려가지고 지원을 해서 케이스예요. 그건 가능하군요.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그렇죠. 하는 예, 걸 예. 한번 하고 네. 아직 2년 되기 전에 그렇죠. 어려워지면 이제 네. 서울. 저는 사실 그거 받고 좀 알아보기 전까지는 저는 그거에 아무것도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일도 하고 있고 사실 뭐 내가 이렇게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당 안 되겠지 했는데 알아보니까 저희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버티시다가 계속해서 코로나가 계속 되니까 어려움이 나아지는 게 없고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신청을 해서 첫 번째 신청했을 때는 몇 개월 만에 나한테 도달한 게 얼마나 걸렸어요? 상당히 빨랐었어요. 네, 3주 내로? 3주요? 오, 생각보다 빠르네. 네. 요번에는 두 번째는? 두 번째도 그거가 2, 3주 내로. 그거 참 다행이네. 난 상당히 늦었을 거라고 지레짐작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만에 하나 또 힘들어지면 서울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뭐 암이나 이런 대수술을 받으실 때 모자르면 그때는 또 이제 그 특별 지원이라 그래서 마포구에서 특별 지원하는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게 있고 하시는 일은 다시 이제 시작하실 수 있게 됐어요? 아, 네, 다시 이제 잘 시작하게 됐고 지금 잘 하고 있어요. 네.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예, 제도를 더 완비해 나가는 과정 중에 저희가 필요해서 이제 이런 조사하고 하는 거 아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게 일조할 겁니다. 그 제가 이게 약간 감사의 마음을 서울 풍경을 이거 작년에 그린 건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뭘 제가 들고 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늘 궁금했었어요. 이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과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발굴이 되고 지원에 이르기까지 어떤 또 애로사항이 있는지 사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것은 전혀 별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수원 새 모녀 사건이나 그 전에 있었던 또 창신동 모자 사건, 또 그 전에 송파구 새 모녀 사건,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일들이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우리 사회를 슬픔에 빠지게 하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시는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그동안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보완됐다고는 하지만 또 새롭게 사고가 나면 또 다시 한번 또 사각지대 이야기가 나오곤 해서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마음이 아프시고 또 어깨에 힘이 빠지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직접 이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 말씀을 좀 듣고 어떻게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얻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애환이 뭔지도 또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들 일하시기에 편한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지원을 하기에도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찾아뵙습니다. 오늘 가감 없이 그동안 느끼셨던 점들 말씀해 주시면 아마 앞으로 사각지대를 좀 더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가 서울시도 40%가 이미 넘어가고 있는데 그 40% 넘어가는 이런 1인 가구를 복지 쪽에서 전부 다 커버하고 조사하고 돌봄을 해야 한다는 건 무리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복지 쪽에서는 이쪽으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그리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집중해서 발굴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끝까지 사후 관리까지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발굴이 너무 힘이 듭니다. 사각지대 발굴이 내려오는 명단에 비해 발굴되는 케이스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일단 그 거주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일차적으로 걸고, 그리고 또 이제 전입을 해 오시면 통장님들한테 이렇게 연락이 바로 가서 그 집주인한테, 임대인한테 이분이 진짜 이쪽에 전입을 한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외에 또 나머지 분들을 또 명단으로 내려주시면 훨씬 더 저희 복지 플래너 입장에서는 빨리 발굴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기 가구 앞에 많이 붙이는 게 경제적 위기 가구냐, 정서적이냐, 관계의 위기 가구냐, 정보의 위기 가구냐, 그런 것들이 뭐 하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다섯 개를 다 가지고 계시는 위기 가구도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위기 가구, 경제적 위기 가구 이런 것들을 조금 기본적인 인식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위기 가구를 단순히 약간 좀 경제적인 위기 가구를 조금 더 벗어나서 정보, 관계, 정서적인 부분 이런 것들까지 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상 빈곤이나 저소득층으로 소득 하락을 경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뭔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안심소득을 시작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유가 사실상 소득 하락 위험을 겪는 분들이 빈곤층보다도 오히려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기준중위소득 50에서 100% 사이에 있으신 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정한 경험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정작 제도적으로는 그 안으로 포괄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안심소득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어떤 빈곤으로 떨어지거나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위기 상황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1인 가구라던가 고시원 쪽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수원 세모녀 분들도 그렇고 송파 세모녀 분들도 그렇고 모두 다 가족들과 함께 있으셨습니다. 1인 가구 혼자 있는 분들 당연히 위험하겠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가족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연령대나 이런 분들이 같이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라던가 이런 여러 빈곤 위험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들을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현장에 와보니까 조금 좀 흐릿했던 생각이 좀 정리되는 느낌도 드는데요. 어떤 현장에서 이렇게 애들 쓰시는데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예산이죠. 예산을 좀 더 풍부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서 적어도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지장을 받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조금씩 보완을 하다 보니까 제도가 완비돼 나가는 측면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은 한없이 누더기가 되는 결과가 초래가 돼서 이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한다 하는 관점에서 아까 우리 변금선 연구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심소득을 지금 새롭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도 뭐 그렇게 완벽한 단계는 아니죠.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아가야 될 하나의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완전히 복지 체계를 바꾸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게 되려면 최소한 뭐 짧아도 2, 3년 길면은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기존의 제도를 어떻게 좀 더 완벽에 가깝게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느냐 그래서 정말 그 만족스러운 복지 체계로 만들어 나가느냐 이제 이런 투 트랙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우리 이웃에 더 이상 이런 슬픈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